초지대교를 건너 강화 동검도로 갑니다. 이 강화 동검도는 매해 겨울 제가 너댓 번씩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곳엔 두루미가 있고 옛날 촌락들이 있어 다정한 모습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데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이 강화에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단군 설화도 있었죠. 지금은 전국체전 봉화 체화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강화에서 하지 않는 듯 해 보였습니다. 신미양요, 병인양요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미국과 교육하고 서구 약 400m 열강들과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도로를 구간입니다. 개방하고 왕래가 있었더라면 일제 36년 식민지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 그놈들이 패망하면서 소련, 미국 이렇게 걔아들 때문에 저희가 국토가 갈라지게 된 것이 원인이죠. 그때 당시 문물을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일제 식민지 36년도 없었을 테고 6.25 전쟁도 없었을 텐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 400m 앞 시속 그런 생각도 60km 듭니다. 고정형 이동식 단속 좌측이 지점입니다. 황산도이고요. 황산도는 작은 횟집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곳에 새우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작은 포구이지만 따뜻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요즘은 낚시를 못하게 막아놨더군요. 사고가 염려되어서이겠죠. 여기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차단봉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검도 입구에서 만나는 천연기념물 두루미입니다. 거리가 멀지만 멀리서 보는 모습도 아름답고 역광의 두루미 풍경이 제가 찍었지만 잘 어우러집니다. 잠시 두루미들을 보고 동검도로 들어갑니다. 좌회전하면 동검도이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했는지 여기는 1차선인데 저기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다 자각을 하고 후진합니다. 얼른 그래 욕을 먹지 않죠.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갯벌은 국유지일 텐데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빵빵 고맙다고 그러고 가네요. 아니면 제가 조금만 더 버티고 있었으면 욕을 먹었을 텐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동검도 들어가실 때 이렇게 2차선으로 잘 해놨는데 왜 저길 저렇게 했는지 묘합니다. 인천광역시 정책이 갈대를 우측에 두고 동검도 들어갑니다. 요게 옛날 가게였고요. 지금은 하지 않는 듯 해 보입니다. 동검 삼거리 직진하면 해안도로 가는 길이지만 저는 예전 마을길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돌담이 참 아름답거든요. 제게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릴 적 기억이 나서인지도 모르겠죠. 기술자가 쌓은
돌담보다 농부가 어부가 돌을 주워다 엉성하지만 저 담장이 참 좋았습니다. 자축집은 오래전부터 빈집이었고요. 붉은 지붕이요. 전통적인 동검도의 집입니다. 강화도 옛날엔 다 저런 집이 주를 이루었죠. 요런 돌담이요. 요런 돌담 제가 참 좋아합니다. 마을이 끝나고 좌측에는 펜션들과 일반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좁죠? 저 지붕을 높은 차가 받았는지 찌그러져 있고요. 좌측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과도 2, 3년 전에 대화를 좀 해봤는데 불편하긴 하답니다. 공기 좋고 좋은데 저런 폐허구들도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쭉 해안길을 따라서 들어가 봅니다. 펜션들, 오막실 이런 것들이 생겼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이 동그랑섬입니다. 동금도 동그랑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급적 가까이에 드루미 가족이 있어서 한참 사진을 찍고 보고 했습니다. 어미가 뭘 잡았는데 주세요 하고 쫓아갔더니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는지 엄마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도 먹고 살아야죠. 또 잡았습니다. 이제는 줍니다. 아직 개 잡는 솜씨가 시원찮은 듯 하죠. 우리나라 동검도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철원과는 많이 다르죠. 풍경이 철원의 모습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동검도의 풍경과 저 두루미 한 폭의 동양화보다 훨씬 멋집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3월 초순까지는 얘들이 있을 듯한데 한번 가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급적 주말은 피하시고요. 워낙 강화도로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인지 많이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더군요. 저는 골목골목 시골길을 잘 알기 때문에 빙빙 돌아서 빨리 오긴 합니다만은 486도만 아시는 분들은 강화까지 가는데 녹록치 않으실 겁니다. 좌측에 갈 때도 이제 다 쓰러져 갑니다. 또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울 테고 초가을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동그랑섬을 좌측으로 하고 이제 동검도 폭으로 갑니다. 그쪽엔 자그마한 횟집도 두어 군데 있고요. 잠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폭우였었는데 지금은 막아뒀더라고요.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보단 조금 아쉬웠습니다. 바다 낚시터를 지나서 예전에
시골 사람들이 살던 그곳으로 가봅니다. 길은 이 좁은 길인데 많은 펜션들과 웨딩 스튜디오도 들어와 있고요. 이 소나무가 아마 겨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듯합니다. 요 펜션은 좀 오래됐고요. 지금은 비수기라 그런지 거의 숙박하는 사람들은 없더군요. 이 좁은 길에 저 위쪽으로 영상에 나오겠지만 보시면 대단한 건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주로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도저히 교통 수요를 소화할 수 없을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제가 살고 제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오지랖 염려가 되더군요. 언덕을 올라오면 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아직 건물을 짓지 않은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차를 세우고 조금 내려가시면 강화 넓은 갯벌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은 살지 않는 듯하죠. 저 위쪽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내려오니까 나무들 때문에 갯벌이 환하게 보이진 않고 마지막 집입니다. 아마 큰 집인데 저 안쪽에도 집이 있고요. 우측에도 집이 있고 보수하는 중인 듯 됐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이고요. 맞은편엔 거의 산이었었는데 지금 엄청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야, 저거 어찔런지. 요건 기도원이었고요.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듯한데 아직도 잘 영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닌데 하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역시 미포장이었었는데 포장도 되었고 지금은 수도도 들어온 듯하죠. 길을 보니까 가운데 절개가 된 흔적이 있고요. 원래 토착민이 살던 집이었는데 외지인이 구입했는지 요 집은 그대로고요. 요 집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 이 보이는 집은 어떤 돈 많으신 분의 별장인 듯 하고요. 저 집들 앞에 보이는 저 소나무가 많은 집, 제 집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골목 좀 보십시오. 제 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이지만 양쪽에 나무가 있어서 차 걸킨 소리가 드득드득 나더군요. 웬만하면 이 길을 피하십시오. 택지 조성도 많이 되어 있고요. 분양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길이 요 정도인데 저 건물들이 들어서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도로가 넓혀질 만한 땅이, 여유의 땅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해안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에 보면요, 국내에도 그렇지만 요런 동금도 정도는 저기 칭켄테러 해안마을 5개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어도 좋을 듯한데 전혀 계획 없이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듯합니다. 이 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선착장인데 좌우측으로 펜션들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아, 참 저게 장사가 다들 잘 되는지. 이 포구는 유명무실하고요. 물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제가 꽤 오랫동안 이곳을 들락거렸지만 한 번인가 봤습니다. 저 갯벌에. 갯골에는 물이 웬만큼 차긴 하는 듯 했는데 물이 가득한 모습은 딱 한 번 봤습니다. 고기 잡는 모습도 물론 보지 못했고요. 동금교회, 동금 1리 쪽일 겁니다. 좌측에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고 여기는 뭐 글램핑장, 오토 캠핑장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이 넓은 갯벌의 모습은 정말 좋긴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노을을 봐도 갯벌 위에 비치는 넘어가는 태양을 감상하면 또한 분위기 죽일 듯 합니다. 거의 여행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주말이지만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글쎄요, 한철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투자해서 뭐가 남을지. 요 집도 옛날부터 있던 큰 집입니다. 마을버스 주차장이고요. 쭉 이제 예전 제가 기억에 남는 마을길로 들어가 봅니다. 정겨운데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로 떠나고 도시로 떠나고 빈집들은 또 허물어지고 이렇게 빈트로 남았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텃밭을 일구고 있는지 요 집은 예전 있던 집입니다. 거의 (30% 정도가) 떠난 듯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멀리 떠나고 나면 그 자식들, 후손들 도시에서 외지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 키우고 바쁜 와중에 돌아볼 여유가 없겠죠. 이 집은 갑자기 떠나셨는지 수건도 걸려있고 미처 준비를 못하고 황급하게 떠나신 듯합니다. 이렇지만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고라니가 뛰어가네 놀랬나 보다. 나 때문에.
손때 묻은 장독대도 그대로 있고,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여기 주인은 없습니다. 이 돌담길 매일매일 만지고 수선하고 했을 텐데 모두가 떠났습니다. 동금도가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봅니다. 파란 지붕의 집들은 거의 주인이 없어 보였습니다. 동금이 이리 앞쪽, 선두리 맞은편 갯벌입니다. 야, 거리는 멀지만 풍경 참 멋집니다. 저곳에 두루미 좀 맑은 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리들은 혹부리 오리로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저렇게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정치나 이념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죠? 그저 국민들을 대표해서 잘 살게만 해주면 될 텐데 참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다 두고 떠나는데 사람들이 다 비었습니다. 이 골목길을 정정걸음으로 다니시던 어머니도 안 계시고 막걸리 한 잔에 기분 좋으신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그저 흔적만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집 역시 큰 집이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훨씬 좋은 집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집도 비어 있습니다. 야, 아깝다. 허기는 여기서 살 수가 없죠. 교육이고 생활 편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오른쪽 요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요. 이 집은 비었고 공동 화장실인지 담장들 돌 담장들 참 그러네요. 사람 신발도 있고 옹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담쟁이 넝쿨만 무성하게 벽을 타오르고 있습니다.
요런 집 구입해서 살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모르게 떠나면 이곳이 내 무덤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최소한 제가 6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내가 얼마나 더 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뭐 후회할 것도 없죠. 지금 떠나도 별 미련도 없는데 선들이 포구 들어왔습니다. 포구 들어오는 길도 새로 크게 개설이 되었고요. 맞은편이 아까 제가 갔던 동검도고, 여기를 걸으면서 석양을 보면 참 멋진데 여기도 출입을 차단했더군요. 아마 사고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요 도로만 있었죠. 선돌이 어시장 횟집 들어가는 길이요. 요 집도 비었고, 저기 파란 집이요. 파란 집도 비어 있지만 깨끗한 빈집입니다. 주말에 가끔 후손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빈집치고는 깔끔했습니다. 이 선두리에는 제게도 사연이 있는데, 예전 강화 사진 찍으러 다닐 때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되어서 요 빨간 지붕 집 뒤, 지금은 집이 허물어졌죠.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간식들도 사드리고 했었는데 가셨습니다. 가시고 따님을 2번 뵀었는데 따님이 많이 아쉬워하더군요. 이건창 생가,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지나는 길에 잠시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명리당. 강화는 여행하기 참 좋은 곳이긴 한데 주말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일에 한가하게 둘러오시는 강화, 새로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워낙 주말엔 길이 막혀서요. 길을 많이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나무도 당했네요. 겨울 눈에. 보통이 아니더군요. 저도 이때는 주말에 갔었는데, 저야 여기저기 농길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만 나오는 길이 보통 아니실 겁니다. 젊은 분들이야 낭만이 있고 그러니까 길이 막혀도 즐겁겠지만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주말에 연휴 등은 피하시고 평일에 넉넉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350년 된 척백나무